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VR 겸 MR 기기인 메타퀘스트 3S를 가지고 왔습니다. VR 기기가 한동안 인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실용보다는 감성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뭔가 스마트폰보다는 플스와 닌텐도와 더 가까운 느낌? 그래서 뽐뿌가 와도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머리가 갑자기 차가워진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입문용으로 나온 3S가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평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면 와, 이런 신세계가 있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렛츠 깃 잇! 아까 말씀드린 대로 VR 기기가 한때 유행을 했었었죠. 최근에는 MR 기능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메타에서 만든 메타퀘스트2가 좋은 평을 받으면서 2천만 대가 팔리는 성과도 냈었어요. 그 후에 성능을 올린 메타퀘스트3가 나오고 최근에는 3의 보급형 모델인 3S까지 출시했는데 가격에 비해서 평이 좋아서 입문자용으로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S의 약자가 뭘까요? 스피드? 스몰? 스타트? 가격은 공홈 기준 43만 9천 원으로 플래그십 제품인 메타퀘스트 3와 비교하면 29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비전 프로에 비해서는 10배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 체감이 들지 않나요? 물론 용량 차이도 있기는 한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영화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게임은 삭제해도 정보가 클라우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핵심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퀄컴 스냅드래곤 XR2 Gen2가 3와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램 용량도 8기가로 같은데요. 2에서는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없었고 3S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확실히 끝나누기를 하더라고요. 본체부터 보자면 매트한 화이트 톤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2처럼 살짝 각진 것 같으면서도 3처럼 둥글둥글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걸 밖에서 쓰고 다닐 일은 아직까진 없을 것 같아서 디자인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카메라는 양쪽 각각 RGB 카메라, IR 일루미네이터, 적외선 카메라 3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보통 센서들을 정리해서 커버를 한 번 씌우는데 이건 카메라를 직관적으로 노출시키는 디자인이 특이하죠? 익숙하다 했더니 뭔가 아이폰이랑 비슷한 것 같죠? 항공포증이 뭐니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귀여운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스마트폰 페이스 아이디에 쓰이는 TOF 렌즈가 들어가 있는 3와 달리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서 퀘스트 시리즈 중 유일하게 어두운 곳에서도 핸드 트래킹이 가능해요. 아이에게 선물하실 분들은 밤에 몰래 쓰는지 좀 잘 봐야겠는데요. 어른들은 밤에 몰 VR 싹 가능입니다. 하단에는 음량 버튼과 패스스루와 몰입형 VR 모드를 전환하는 액션 버튼이 있고 측면에는 적외선 카메라, 전원, 상태 표시용 LED, 다리 부분에는 C타입 충전 단자와 2개의 스피커가 있어요. 광학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위아래가 짧다고 느꼈는데요. 좋은 점이 있다면 전작이나 3에서는 이마 부분에 착용 감지 센서가 있었었는데 3S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지 센서를 뺐습니다. 이전에는 갑자기 꺼지는 오류가 있어서 테이프를 붙였었는데 그러면 또 자동 꺼짐이 안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바뀐 게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품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하면 514g 정도인데 비전 프로가 600에서 650g이고 피코4 울트라도 580g이거든요. 100에서 60g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컨트롤러도 링이 사라지고 125g 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량화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운동이나 격렬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목이랑 어깨, 손목 이런 데에 은근 무리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가 큰 장점이에요. 또 전작에서는 손에 땀이 나면 번들거리는 게 은근 신경 쓰였었는데 이건 무광이라서 땀 자국이 잘 안 남고 안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서 좋았어요. 렌즈는 3가지로 간격 조절이 가능하고 최근 플래그십 라인에 들어가는 팬케이크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프레넬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껍고 스윗스팟이라고 불리는 선명하게 보이는 범위가 비교적 좁을 수밖에 없죠. 3를 써본 입장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긴 했는데 입문자용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시야를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이전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괜찮은 보급형 기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착용감까지 완벽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서 광대 쪽에 눌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배터리를 밴드 뒤쪽에 놓는다던가 무게중심에 대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퀘스트2와 3S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스루 카메라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MR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거든요. 컬러의 체감이 큰데다가 AP 차이가 있어서 화질이 훨씬 나은 느낌이었어요. 보정이 잘 들어간 건가?
이거 너무 좋다. 3와는 차이가 있지만 번갈아 가면서 착용하지 않는 한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솔직히 화질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몇 세대 전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느낌? 그래도 UI 크기 조절과 넘어가는 모션 반응 속도가 빨라서 가격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3와 렌즈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눈을 위나 옆으로 돌리면 흐리게 보이는 건 조금 있었는데요. 입체감이 실제 환경과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픽 같은 느낌은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실물처럼 발전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은우님 이렇게 모셔놓으면 매일 쓰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VR로 뭘 할 수 있어?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크게 워크룸, 영상 감상, 게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워크룸은 가상회의에서 다른 유저들과 협업을 할 수 있고 개인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호라이즌 워크룸을 설치하고 책상 범위와 높이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하단바의 컴퓨터 항목에서 PC와 연결해주면 가상 스크린이 뜨게 됩니다. 최대 3개까지 가능해요. 와우. 차 한 대 딱 이렇게 마시면서. 글자는 14포인트까지 잘 보이고 10포인트부터는 되게 집중해야 보이더라고요. 책상 패스스루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키보드가 있는 자리만 실제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실제로 워크룸으로 일을 해보면 괜찮긴 한데 프리미어나 포토샵 같은 편집을 할 때는 딜레이가 좀 있어서 원활한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스크린도 잘 보이긴 하지만 뭔가 살짝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하루 8시간 매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역시나 피로도가 있습니다. 화면 크기 조절이 힘든 것도 아쉽고요. 혼합현실 사무실이 신기하긴 하지만 아직까진 단점이 좀 두드러지는 느낌? 그래도 월세는 안 나가잖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영상 시청 기능인데요. 개인적으로 VR 기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영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3처럼 3S도 퀄컴의 비교적 좋은 성능의 칩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AV1 코덱 사용이 가능하고 8K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대리만족으로 쓰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8K 이상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나라와 장소 영상들이 뜨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큰 스크린으로 TV 이상의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제가 보는 화면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와, 여러분 좋습니다. 이건 직접 보셔야 알 거예요. 사실 평면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VR은 화면을 늘려서 보는 느낌이라 4K 체감은 FHD 정도인데 8K면 이제 좀 고화질인데 싶은 정도는 되니까 몰입감이 훨씬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못 가본 나라 투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파리 같은 데 있잖아요. 내가 못 가는 거. 와, 여기 뭐 몰디브 뭐 갈 필요가 없는데? Hey guys, come on. 같이 몇 명이서 왔어요? VR 전용 8K 영상은 더 넓은 각도로 현장감이 좀 더 좋지만 아직 영상이 많이 없는 게 아쉬운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건 콘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유저가 늘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사세요. 콘텐츠 늘어나게. 영화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OTT 시청을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서 보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하단바에 화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밝기를 좀 낮춰주면 몰입감만은 영화관 뺨칩니다. 일단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도 있어요. MBTI 아이들은 오히려 더 편할지도? 영화를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 자체 음향이 좀 아쉽다는 거였는데요. TV에서 사운드바를 쓰는 것처럼 다른 오디오를 사용하면 되는데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끊기는 흠이 있었어요. 종합해서 영상 시청이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는 높지만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아쉽다는 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게임인데요. 사실 지금은 VR 기기를 실생활이나 사무용보다는 게임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자체 게임과 PC 연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로 나뉘어집니다. 기기를 처음 사용하시면 퍼스트 엔카운터라는 앱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방에서 천장이 무너지고 총을 쏘고 하니까 판타지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몬스터가 협탁을 인식하기도 해서 퀄리티가 꽤 좋았어요. 오케이. 나와. 너 조금만 너 보여. 어디야? 메타 앱에서 유료 게임을 구매할 수도 있고 무료 게임도 상당히 많은데요.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에서 슈퍼 럼블이라는 FPS 게임도 실제 총을 쏘는 것처럼 재미있었고 농구와 탁구 같은 스포츠부터 낚시까지 은근 즐길 거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게임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고퀄리티의 게임들이 많지 않은 건 좀 아쉬운 점이에요. PC 연결은 구동은 PC에서 플레이는 VR 기기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고사양 게임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40 시리즈 정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게임 개발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제각각이라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사실 비용보다는 게이머들에게 접근성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닌텐도처럼 전원만 딱 켜면 되는 그런 느낌?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 번거로움을 뚫으면 확실히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40만 원 정도에 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제품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VR은 사실 인기를 좀 몇 번 끌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얼리 어답터들의 전유물인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콘텐츠가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죠. 게다가 높은 가격대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뚫고 딱 처음 하는 순간 와, 이건 굉장하거든요. 어떤 제품, 어떤 형태이든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퀘스트는 적어도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낮춰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능도 충분하고요. 삼성에서도 구글과 함께 VR 글래스를 곧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러다가 VR 기기가 떡상하는 거 아니에요? VR 관련주를 미리 좀 사놔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